부동산 요즘 어때요? 미쳤죠? 부동산 미쳤어요. 부동산이 미쳐 있어요. 근데 나랑 상관없이 미쳐 있어요. 나랑 상관없이 미치면 좋은데 상관없이 미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아까 그 빅3라고 했던 그분이 그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때 내 집을 사야지 하고서 그 도곡동에 갔어요. 가갖고 보니까 집을 3억 5천 들고 갔는데 못 사겠더래요. 그래서 질렀대요. 3억을 빌려갖고 6억 5천을 주고 도곡동 현대 2차 아파트 60평을 사버렸어요. 그게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17억이에요. 1년 지나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또 하나 권해주는 걸 갖고서 샀어요. 그때 7억을 들여서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15억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는 시형 아파트를 또 샀어요. 그때 그게 또 떴어요. 저한테 물어요. 희창씨, 나 이 집 팔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향후 2년 동안 몇 프로 뛸 것 같으세요? 아니, 얼마 오를 것 같으세요? 그 15억짜리가. 왜냐면 이 사람 지금 대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 사느라고. 한 2억 오르지 않겠어? 그래요. 와, 부동산으로 또 2년 만에 2억을 벌어요. 대단하죠? 팔아야 될까요? 갖고 있어야 될까요? 팔아야 되죠. 왜? 15억을 나눠갖고 상호저축은에 넣어놔도 4억은 나와요. 2년 동안이면. 그죠? 그 집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집이에요. 2억을 기대하고 갖고 있으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난 부동산 갖고 2억 벌었다. 그게 아니죠? 그죠?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불패 신화에 가까웠어요. 왜? 우리 부모 세대가 대개 형제가 몇 분이죠? 대개가 4분에서 6분 사이에 형제를 갖고 계세요. 그죠? 저희 세대가 2명에서 3명이에요. 이분들의 최고의 목적은 내 집 마련이었어요. 그죠? 왜? 가치관 자체가 우리나라는 내 땅 한 마지기, 내 방 한 칸이 정말 소중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집에 올인하셨어요. 그 다음 세대가 요걸 받쳐줬어요. 요즘은 몇 명 나와요? 0.9명에서 1.2명 나와요.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요 대비 공급이에요. 서울 지역 주택 경기,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어요. 단독 세대주자보다 가구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난 집이 없어. 왜? 여기 계셨던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2채, 3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부동산 경기는 당연히 수요 대비 공급인데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질 거예요. 수요는 점점 없어져요. 2100년 되면 어떤 설에 의하면 우리가 뭐 1700만까지 인구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거기다가 정부 정책도 같이 가고 있어요. 부동산에 의한 양도소득은 이제 불로소득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선진국들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보유세가 1%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방향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재테크 강의에서 보니까 1가구 2주택인 사람이 두 번째 집 갖고 재미 보려면 8% 이상의 수익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하죠. 1가구 3주택인 사람이 세 번째 집 갖고 재미를 보려면 본전 이상을 찾으려면 그러면 몇 프로? 15% 가까이 뛰어야 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5년 만에 더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5년 만에 더블 될 집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남하고 우리나라 그 주택 구조를 보면 강남하고 특정 지역만 계속 올라요. 그죠? 제가 부동산 갖고 재미 봤다니까요. 2001년에 제가 신혼집을 월계동 3호 아파트를 샀어요. 이때 8,650만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이 집을 6개월 만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1억 1,500이 올랐어요. 1억 1,500까지 온 거예요. 저한테 이건 엄청 컸어요, 그 시절에. 야, 대단해요. 근데 지금 이 집을 팔려고 내놨거든요. 1억 2천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분당하고 도곡동, 삼성동에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뛰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집은 뛰지 않는다는 얘기가 문제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집 이사 다니면서 한 번 이사 다닐 때마다 3천, 4천 벌었어요.
그래서 아, 돈 벌려면 이사를 자주 다니면 된다. 아파트 사고 팔고 계속. 난 이제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파트 값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 부동산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요거에 올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정말 고려해 보셔야 돼요. 올인했다가 망하는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인을 많이 했어요. 땅은 어떨까요? 땅 대단한 땅이죠, 땅. 어차피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부자가 그래요. 되게 공공하게 살아요. 근데 저기에 땅이 있어요. 그 땅이 6억 주고 샀는데 8억이 되더니 15억이 됐어요. 그걸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20억이 될 것 같거든요. 차라리 남산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건 마음속의 땅일 수도 있어요. 자식을 준 땅. 물어보세요. 이게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 갖고 있는 땅이십니까? 라고. 그럼 갖고 계시는데 이게 내 노후를 위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언제 파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어렵게 살면서 그 땅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런 목적으로 땅을 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땅들은 되게 보시면 알겠죠. 저도 전화 많이 받아요. 뭐 송도에 땅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땅이 있습니다. 투자하시죠. 많이 봤는데 이제 10년, 15년 안에 현금화 가치가 있는 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 투자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 뭐예요? 올라가도 그건 못 파는데. 내 땅이 아닌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식. 미쳐있죠? 어제 몇 포인트에서 마감됐어요? 1070? 76? 미쳐있어요. 작년 12월 기억나세요? 경기가 IMF보다 안 좋다고 했었어요. 작년 12월에.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랬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작년 연말에 아 이거 IMF보다 더하다. 90, 11, 12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800포인트 가까이 와 있었어요. 다른 얘기 할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1000이 넘어서 계속 지지점을 갖고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선배님, 왜 그럴까요? 돈이 증시도 유입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아하, 맞아요. 이 얘기 한번 해보면 돼요. 다우앤존스 지수 아시죠? 음. 1982년에 얘네가 800포인트였어요. 그랬다가 1984년 정도에 치기 시작해갖고 10,000포인트까지 갔어요. 우리랑 아주 유사점이 많아요. 첫 번째 유사점은 처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얘는 기업연금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연금이 들어왔어요. 탄력받더니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랑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얘네가 1000을 5번 찍고 10,000까지 뛰었는데 우리가 지금 1000을 4번 찍었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는 기업연금이 들어와요. 기업연금 대단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1,700만 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1,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거의 10%가 매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40%, 기관이 30%, 개인 투자가 30%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동안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그 성향에 따라서 많이 출렁거렸는데 이제 잘 안 그래요. 왜? 유입되는 기본 세력들이 많아졌어요. 기관 투자자가 강해진 거예요. 그죠? 2002년부터 불었던 정유식 펀드의 붐이 지금은 한 달에 5천억 가까이를 넣어주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부자는 땅 부자예요. 근데 미국의 졸부는 누굴까요? 야후 주식을 일찍 산 사람이에요. 월마트를 일찍 산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일찍 산 사람이에요. 내 돈 10만 원짜리가 어느 날 보니 5억 3천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이 방향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방향이 돼갈 조심이 있어요. 근데 방향이 안 됐던 옛날에도 이런 게 있어요. 진달래 1차 35평 아파트가 1990년에 2억 3,500만 원이었어요. 이제 유명한 아파트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2005년에 9억을 호가해요. 얼추 400%가 뛴 거예요. 근데 1990년에 내가 2억 3,500을 갖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럼 지금 얼마 할 것 같으세요? 70억을 넘어요. 이때 삼성전자 사신 분이 있을까요? 대주주는 계속 갖고 있었죠. 그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방향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몰랐죠. 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방향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뭐예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얘기했어요. 환율하고 유가야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는 이래요. 첫 번째는 여유자금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삼성 입사해가지고 처음에 3년 동안 근무하면서 A, B, C그룹이 있었는데 A그룹 애들은 3년 동안에 4,500을 모았어요. B그룹 애들은 2,000에서 2,500을 모았어요. C그룹은 400만 원을 모았어요. 10배 차이 나고 2배 차이 나죠. 얘는 별로 얘기할 게 못 돼, C는. 왜? 얘들은 항상 단란해요. 되게 단란하게 놀아요. 그래서 얘들은 안 돼요. 지금도 단란해요. 안 돼요, 얘들은. 그래서 얘들은 얘기할 게 못 돼요. 근데 A하고 B는 비교해볼만 해요. A하고 B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빡빡해요. A도 빡빡하고 B도 빡빡해요. 차이점이 있어요. A는 재테크 모수가 본봉 플러스 보너스예요. B는 본봉 가지고 재테크를 해요. 쪼들리는 게 싫어서. A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단란해줘도 되는지, 내가 3달에 한 번 양복을 맞춰도 되는지. B는 몰라요. 돈 생기면 사는 거예요. 근데 A는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금 나가다 보면 평달에는 돈이 못 나가서 마이너스로 빠져갖고 나가요. 그럼 그게 재테크냐? 재테크 맞아요. 다음 달에 메꾸니까. 어쨌든 그 돈은 굳어요. A하고 B가 지금 3년 만에 이랬는데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A는 집이 있어요. B는 아직 집이 없어요. 지금 동료분이 옆에 앉아 계시지만 이 사람이 항상 나랑 SG를 같이 해. 그렇다고 저하고 똑같은 재정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회사에 과장 2분이 있으면 그 과장 2분이면 대개 한 7년 정도 생활한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의 재정상이 결코 같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유자금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은 여유자금 컨트롤하고 녹음을 하세요. 나는 오늘 희창이랑 밥을 먹었다. 냉면을 먹었는데 내가 희창이 것까지 냈다. 우리 매니저예요. 그 사람은 하나하나 녹음해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요. 그날 밤에. 그래서 내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여유자금 어떻고 이번 달은 불균형하게 돈을 이렇게 썼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재테크 상식보다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유자금 컨트롤을 부디하시고 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축 가능 금액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버는 거에 절반만 저축해라.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서 컸죠? 요즘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때는 10% 금리였어요. 요즘은 3%예요. 지금은 24년이 걸리는데 예전에는 7.2년 만에 더블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내가 버는 것뿐만 아니라 와이프를 내보내고 일을 시킨 다음에 그 버는 거의 절반까지 저축하고 나머지 갖고 살아야지 옛날하고 비슷해요. 최대한 저축하셔야 돼요. 저축하고 남는 돈 갖고 쓰셔야 되는 게 요즘이에요. 특히 내가 좀 시작하는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위치까지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